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육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는 육신은 육신 표출법하고 육신의 키워드, 그리고 뭐 인자 내지는 기본적인 것들, 즉 육신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억부용신 위주로 보는 육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격국 위주로, 사회적 격국 위주로 보는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억부 위주로, 신강신약 억부 위주로 보는 육신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그 강의 계획서를 보면은 11차에 십성의 생화극제가 있는데, 요때는 이제 그 격국에 관계된 육신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3주차가 밀려서 이게 한 13이나 14회 정도에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왜냐하면 이제 사주 뽑고 형충의 합도 알고 청간합도 알고, 그 다음에 청간의 각 키워드나 인자론도 알고, 그 다음에 지지에 대한 총론까지 다 이제 익혔으니 이번에는 순서가 육신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신을 공부한 다음에는 이제 억부용신, 통근이라든가 신강신약 보는 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왕상 효수사, 12운성의 활용, 억부용신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육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 자, 육신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음양과 오행의 생극에 따라 붙여진 명칭이고, 그 다음에 육신을 또 육친이라고도 하고 또 십성이라고도 하는데, 육친은 사주 당사자의 가족관계나 혈역관계를 살펴볼 때 쓰는 명칭이고, 사회적 위상이나 그 배속관계를 살필 때는 육신 또는 십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라는 것은 아신은 이게 나자거든요. 나의 몸, 그리고 나의 몸은 일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이란 아신을 포함하여 인성, 관성, 재성, 식상성, 비겁성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신이란 귀신신, 정신신, 마음신, 일신, 사물의 신의 뜻을 갖고 있다. 근데 명리학에서는 이 신을 음양오행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육신을 십성 또는 십신이라고도 하는데, 십성이나 십신은 일간을 제외한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 다섯 가지의 육신을 음양으로 나누어서 10개로 분리시켜 놓은 거죠. 예를 들면 인성을 정인과 편인으로, 관성을 정관과 편관, 재성을 정제, 편제, 식상을 식신과 상관, 그렇죠? 비겁을 비경과 겁재로 상대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십성과 십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육신 그러면 일간을 포함해서 비겁성, 식상성, 재성, 관성,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플러스 아신, 요거까지가 육신이고, 그 다음에 십신이나 십성은 일간을 제외하고 이 다섯 가지 육신을 음양으로 나눠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신의 개념과 성립은 사주 명식의 주체인 일주를 중심으로 일주가 다른 간지와의 생각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육신 개념이다. 그 상호 생극의 관계를 살펴본 후 다시 음양의 배분에 따라 정편으로 구분한다. 이때 산출된
십성의 부여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 비견은 일간과 같은 오행으로 좀 문장을 바꿔야 되겠네. 그렇죠? 다음과 같다. 자, 비견은 일간과 같은 것으로 일간과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이 서로 같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비견이란 비슷할 비자인데 비슷할 비자인데 이것이 일간과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까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일간하고 똑같은 거. 겁재는 일간과 오행은 같지만 음양이 서로 다른 것을 겁재라고 한다. 그러니까는 겉모양은 나와 같은 오행인데 나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얘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상대적이니까. 음과 양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견 나하고 똑같은 음양도 같고 오행도 같은 비견은 나랑 한 곳을 같이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데 겁재는 겉은 같지만 속마음으로 바라보는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비견과 겁재는 상당히 다릅니다. 비견과 겁재는 완전히 다른 용도로 쓰여요. 자, 정의는 일간을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른 것을 말한다. 이때도 음양이 같으면 그것을 편인이라고 하고 음양이 같으면 그것을 편인이라고 한다. 이거 뭐 쓰다가 말았네. 이때도 음양이 같으면 그것을 정의는 일간을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른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음양이 같으면 그것을 이때도 빼야지. 음양이 같으면 그것을 또 편인이라고 한다. 정제는 일간 오행의 극을 받으면서 음양이 서로 다른 것이며 이때도 음양이 서로 같으면 편제라고 한다. 식신은 일간이 생해주는 것으로 음양이 서로 같은 것을 말하는데 만일 음양이 서로 다른 경우라면 상관이라고 한다. 정관은 일간의 극을 받지만 일간과 음양은 서로 다른 것을 말하며 일간을 극해오는 오행과 음양이 같다면 칠살 또는 편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 육신의 표출이란 일간, 태어난 날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죠. 일간을 기준으로 음양과 오행의 생극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 비하자는 비겁성으로 비견과 겁재를 말한다. 비하자는 나와 비슷한 자는 비겁성으로 비견과 겁재가 되고 아생자는 내가 생하는 자죠. 내가 생하는 자는 식상성으로 식신과 상관을 말한다. 악극자는 나를 악극자는 내가 극하는 자죠. 악극자는 내가 극하는 것. 내가 극하는 것으로 재성으로서 편재와 정재가 되고요. 극하자는 나를 극하는 자는 관성으로 편관과 정관을 말한다. 생하자는 나를 생하는 자로서 인성으로 편인과 정인을 말한다. 좀 더 어려운가요? 오히려 풀어놓은 것보다.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시 정리해보면 자, 비겁은 나와 같은 오행이라는 것은 일간과 같은 오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겁은 일간과 같은 오행으로 음양과 오행이 같으면 비견이고 오행은 같으나 음양이 다르면 겁재다. 식상은 내가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면 식신이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다. 그리고 재성은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면 편재고 음양이 다르면 정재가 된다. 관성은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면 칠살 편관이고 음양이 다르면 정관이 된다. 인성은 나를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고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다. 상생상극에서 이렇게 표출을 하게 됐어요. 육신이라는 것을. 자, 그림으로 살펴보면 일간이 있는데, 그쵸?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은 비견,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것은 겁재, 그쵸? 오행은 같은 거죠. 그리고 내가 일간이 생하는 거,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은 비견, 일간과 음양이 다르면은 뭐 똑같이 잘못됐네 이거. 잘못됐네요. 어, 여기서 이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 우리가 식신이 돼야죠. 식신. 그 다음에 일간과 음양이 다르면 여기 상관이 돼야 돼요. 상관. 어, 상관. 식신 상관. 바꿔주세요. 그리고 일간이 극하는 거. 일간이 극하는 거. 일간과 같은 것은 비건겁재, 일간이 생하는 것은 식신상관, 일간이 극하는 것은 재성인데 음양이 같으면 편재, 음양이 다르면 정재. 그쵸? 그 다음에 일간을 극하는 거. 일간을 극하는 건데 일간이 나를 극하는 건데 음양이 같으면 편관 칠살이고 음양이 다르면 정관이다. 그 다음에 나를 생하는 거. 일간을 생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인성이라고 하는데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고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다.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러면 이게 육신표출법이에요. 이게 육신표출법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정해놓고 얘네들끼리 뭘 하냐면 상생상극을 한다는 거죠. 상생상극을 한다. 그래서 어, 일간이 예, 생하는 것은 식상이고 그 다음에 식상이 생하는 것은 재성이고 그 다음에 재성이 생하는 것은 관살이고 관살이 생하는 것은 인성이고 인성이 생하는 것은 일간이다.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관계예요. 그 다음에 상극하는 관계가 있죠. 재성은 인성을 극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식상은 관살을 극하고, 비겁과 일간은 재성을 극하고, 그렇죠? 그래서 또 인성은 또 식상을 극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육신으로 보면 여기는 식신상관이에요. 여기 식신상관. 그러니까 일간과 비겁은 식상을 생하고 이 식상은 재성을 생하고 재성은 관성을 생하고 관살을 생하고 관살은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일간을 생하는 관계고요. 상극에서는 일간은 재를 극하고 재성은 인성을 극하고 인성은 식상을 극하고 식상은 관살을 극하고 관살은 일간을 극한다. 이 육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행이 어떤 거가 되었든 간에 육신의 생화극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잘 익혀두셔야 되고요. 자, 오행으로 보면 이런 거죠. 저건 육신으로 본 거고. 예를 들어서 갑을목일간이다. 그럼 이게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예요. 그러면 내가 갑을목이 생하는 것은 병정화죠. 이게 식신상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것은 무기토가 재성이 되는 거고. 나를 극하는 것은 금국목이니까 관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생하는 것은 수생목이니까 이게 인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죠. 이게 상생이고 상극은 목은 토를 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성을 극하는 거예요. 내가 극하는 것이 재성이죠. 그래서 목국토, 토국수, 재성은 인성을 극하고 그러니까는 공부할 나이에
이성, 재성을 잘못 만나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극인이죠. 그 다음에 인성은 식상을 극하고, 그 식상은 명랑 쾌활하고 돌아다니는 건데, 인성이 있으면 식상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식상은 관사를 극해요. 관사를. 그래서 칠사를 극하는 건 좋지만 정관을 극하는 건 흉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사를 극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생, 육신의 상생과 상극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거를 여기서 가부를 했으면 여기다 병정을 놓고 병화 정화를 놓고 그다음에 병력 다음에 또 무기도 무기 그다음에 경신 또 임계 이렇게 일간을 이렇게 놓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상승상극을 한번 해보세요. 그 육신은 그대로 있지만 오행은 자꾸 오행은 달라지죠. 육신은 그대로 있지만 오행은 달라집니다. 이거를 10개씩 해봐야 내가 습득할 수 있어요. 10개씩 해봐야.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간목 하나만 놓고 보면 간목이 간목을 보면 비견이고 간목이 음양이 같은 병화를 보면 식신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간목이 무토를 보면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간목이 경금을 보면 같은 양이기 때문에 편관이 되고 그 다음에 간목이 임수 양을 보면 이거는 편인이 되고 음양이 같으니까 이런 관계도 같이 더불어서 살펴볼 봐야 된다.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못하니까 이거는 좀 고쳐서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간목일간을 기준으로 천간의 육신을 표출하면 다음과 같다. 뭐냐면 간목일간이 간목을 만나면 음양과 오행이 같으니까 비견이 되고 그렇죠? 간목일간이고 간목일간이 을목을 만나면 목은 목이야. 오행은 같으나 음양이 다르니까 이게 겁재가 되고 간목일간이 병화를 만나 생하고 음양도 같으면 식신이 되고 간목일간이 정화를 만나 생하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 되고 간목일간이 무토를 만나 극하면서 음양이 같으면 편제가 되고 간목일간이 기토를 만나 극하고 음양이 다르면 정제가 된다. 이게 이제 십성, 십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간목일간이 경금을 만나서 극을 당하고 금극목으로 음양이 같으면 칠살 편관이 되고 간목일간이 신금을 만나 극을 당하고 음양이 다르면 정관이 된다. 간목일간이 임수를 만나 생을 받고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 되고 간목일간이 계수를 만나 생을 받고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 된다. 간목일간을 기준으로 지지의 육친을 표출하면 다음과 같다. 이건 천간이고요. 지금까지는 천간이고 여기서부터는 또 지지도 표출을 해봐야 되겠죠. 자, 간목일간이 임목을 만나면 같은 목이잖아요. 음양도 양이고 음양과 오행이 같으니 비견이고 간목일간이 묘목을 만나 오행은 같으나 음양이 다르니까 이게 겁재가 되고 겁재라고도 하고 양간한테는 겁재 대신 양인이라고 해요. 양인. 칼날인자 써가지고 변양자에다가 칼날인자 써서 양인이라고 해요. 양간의 겁재는 양인이라고 합니다. 또 간목일간이 진토를 만나서 극하고 음양이 같으면 편제라고 하고요. 또 간목일간이 사화를 만나 생하고 음양이 같으면 식신이라고 하고 간목일간이 오화를 만나 생하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라고 하고 간목일간이 미토를 만나 극하고 음양이 다르면 정제라고 한다. 음. 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순서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쭉 연결된 거니까 조금 틀릴 수 있어요. 방국, 지지 방합으로다가 순서를 맞춰놨으니까. 자,
자, 간목일간이 신금을 만나 극을 당하고 음양이 같으면 칠살, 편관이라고 하고, 지지의 신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지지 신금. 그죠? 이거는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신금으로 바꿔야 되겠네. 그죠? 이거는 지지라고 해서 아시기는 하겠지만 또 혹시 몰라서 바꾸기 신금. 간목일간이 유금을 만나 극을 당하고 음양이 다르면 정관이라고 하고, 저 유금은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간목일간이 술토를 만나 극하고 음양이 같으면 이건 편재. 간목일간이 해수를 만나 생을 받고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간목일간이 자수를 만나 생을 받고 음양이 다르니 정인. 간목일간이 축토를 만나 극하고 음양이 다르니 정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와 용의 음양 관계인데, 체란 차서에 의한 음양이고 용이란 육신의 쓰임에 대한 음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지에서 수화, 즉 해수, 자수, 사화, 오화는 체와 용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차서에 의해서 자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지만 그 쓰임에 있어서는 자수가 음이 되고 해수가 양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화 역시 차서에 의해서는 양이지만 쓰임은 음으로 쓰인다. 그래서 사화가 차서에 의해서 음이지만 그 쓰임에서는 양에 속한다. 그래서 육신의 표출법은 음양의 용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체용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용은 결국은 뭐예요? 체는 자부터, 그렇죠? 자추, 인묘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거에서 일양이 시작이기 때문에 양음 이렇게 계속 가는데, 네, 이 자 중에 개수가 봉기로 있기 때문에 몸체는 차서에 의한 몸체는 양이지만 사주 명리에서 육신을 뽑을 때는 용을 쓴다 이거죠. 개수로. 그래서 음수로서 쓰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 표출 조견표를 보면 간목일간이 천간의 갑이나 지지 임목을 만나면 이게 이제 비견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을목일간이 이렇게 갑이나 인을 만나면 겁재가 되는 거고, 병화일간이 갑이나 인을 만나면 나를 목생화하니까 편인, 얘는 정인이 돼, 목생화의 정인. 그죠? 무토는 이게 목이 토를 극하니까 편관. 기토는 목국토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그다음에 경금은 내가 금국목으로다가 극하니까 편재. 신금은 금국목으로 극하는데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그다음에 임수는 수생목으로 내가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개수는 수생목으로 상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나머지도 이와 같은 거죠. 하나만 더 해보면 간목이 을이나 묘를 만나면 겁재가 되는 거고, 을목이 얘를 만나면 비견이 되는 거고, 병화가 목생화를 만나면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이 되고, 정화 입장에서는 목생화를 만나면 편인이 되고, 무토 입장에서는 목국토를 하니까 정관이 되고 음양이 달라서, 기토 입장에서는 음양이 같으니까 목국토가 편관이 되고, 그죠? 경금 입장에서는 내가 금극목하는 거니까 정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금극목하는데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가 되고, 임수가 수생목하니 음양이 달라서 상관이 되고, 개수가 수생목하는 것은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이 되고, 우리가 오행에서 배웠죠. 뭐라고 이 방향대로 하면 돼.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렇죠? 이걸로 이 순서로 가면 되는 거죠. 오행의 상생상극에서. 그래서 이 정도면
아셨으리라 생각하고 조견표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육신 조견표죠. 사회적 이상이나 뭐 배속 관계를 살펴보는 거는 이거는 육신 조견표라고 한다면 육친 조견표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육친 조견표는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한테는 남녀 형제, 여자한테도 남녀 형제, 처조카, 자매, 시아버지, 친구, 동창생, 시아버지, 자매, 친구, 동창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핵가족 시대인데다가 그렇게까지 이복 형제라든가 생진료 중조부 이런 거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비견이다 그러면 지지에 있는 것은 남녀 형제로 보고 그 다음에 천간에 있는 것은 친구나 동창생으로 보고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겁재도 지지에 있는 것은 남녀 형제가 될 수 있고 이복 형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여자한테도 마찬가지고 겁재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있는 게 아니고 지지에 있는 거. 그러니까는 육신은 주로 천간을 그 얘기를 내가 안 했네요. 이 육신은 주로 천간을 기준으로 보고요. 육신은 주로 천간. 그렇죠? 천간하고 뭘 봐요? 지장간. 지장간을 보는 거예요. 육신은 천간과 지장간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육친은 지지를 봐요. 육친은 지지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식신은 손자, 장모, 사위, 생질려, 종조부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손자까지는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이제 아들이다. 이거 자식이고 남자한테는 손자가 된다. 요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육신으로다가 이렇게 육신으로다가 아들 딸을 정하기도 하지만 양간이냐 음간이냐를 가지고 음양이 다르더라도 육신으로 아들 딸을 정하지 않고 양간은 아들 음간은 딸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상간은 할머니,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딸인데 이건 음간일 때 딸이고 양간일 때 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머니, 신우이 남편까지 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현재는 남녀공이 아버지, 그죠? 남녀 모두 아버지가 되고 여자한테는 시어머니가 되죠. 나머지는 알 필요 없고 처애인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정제는 남자한테는 처가 되고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외손자가 된다. 그 정도 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간은 남자한테는 아들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들 딸은 양간을 아들, 음간을 딸이라고 본다. 항상. 그래서 평간은 육신으로는 어쨌든 아들.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정부, 애인. 아까 편제도 남자한테는 첩이나 애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관은 남자한테는 딸, 예.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남편, 그 다음에 편의는 계모, 여자한테도 계모, 육친으로는 또는 이모, 계모나 이모 이 정도는 알아둘만 하죠. 계모, 이모. 그 다음에 정의는 어머니, 친모, 정의는 친모. 그 다음에 남녀 모두 친모가 되죠. 그래서 남자한테는 외손자, 여자한테는 손녀가 된다. 외손자, 손녀. 글쎄 외손자, 손녀까지 알을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손자, 손녀까지는 알아야 되겠죠?
정인이 남자한테는 외손자, 여자한테는 친손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육신과 육친을 이 정도 이 정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고전에서의 육신 개념을 한번 살펴봐야죠. 고전에서의 육신 개념은 연애자평의 육신 개념에서 육신을 육친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남명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 남자 입장에서의 육신을 육신이나 육친을 살펴보는 거예요. 보통 육친이라고 하죠. 일단 자, 육친이란 부모, 형제, 처제, 자손을 이야기하는데, 일간을 중심으로 정의는 친모, 편의는 편모이거나 조부이다. 그렇죠? 편제는 부이고, 그 다음에 모의 부성이고, 그러니까 편제는 아버지가 되고 또 내 엄마의 남편이 된다는 거죠. 부성이고, 또한 남자한테는 첩도 된다. 편제가. 자, 복잡해요. 그쵸? 자, 정제는 처가 되고, 편제는 첩이 되고, 또 아버지가 된다. 그쵸? 그래서 남자한테 정제는 처가 되고, 편제는 첩이 되고, 또 편제는 또 아버지가 되죠. 편제는 아버지가, 남녀공이 다 편제는 아버지가 되는데, 내 엄마의 남편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비견은 형제 자매인데, 칠살은 아들이요. 칠살은 아들이요. 정가는 딸이다. 양이 남자가 되고 음이 여자가 된다. 칠살은 아들이고 정가는 딸인데, 양이 남자가 되고 음이 여자가 된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음양으로 또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식신은 손자이고, 상관은 손녀고, 그 다음에 조모이다. 식신은 손자도 되고, 상관은 손녀가 되고, 또 상관은 조모가 된다 이거죠. 이어서 여명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서 여명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부인명은 육친을 취함에 남명과 더불어 같지가 않다. 관성을 취하여 부성을 삼고, 관성을 취하여 부성을 삼고, 칠살은 편부이다. 칠살은 편부. 식신은 아들이고 상관은 딸이다. 경에 이르기를 남자는 일간을 극하는 자로 후사를 삼고, 경에 이르기를 남자 일간에서는 일간을 극하는 자를 후사 삼는다. 그러니까 일간을 극하는 관사를 자식으로 삼는다는 거고, 여자는 일간이 생하는 자로 자식과 노비를 삼는다. 그러니까는 여자는 일간이 생하는 식상으로서 자식과 노비를 삼는다. 여는 조상이 되고 월은 부모와 집안의 백수 형제가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자리공을 얘기하네요. 여는 조상 자리가 되고 월은 부모와 집안의 백수 형제가 되고, 일주는 처첩과 자신이 된다. 그리고 육친의 극을 받으면 어떠한가. 어, 그리고 시주는 얘기가 안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육친의 극을 바르면 어떠한가? 인수가 죄를 보면 모친과 조모를 극하고, 비겁과 양인을 보면 처척과 부친을 극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육친의 극을 받는 거. 인수가 죄를 보면 모친과 조모를 극하고, 어, 모친과 조모가 인성이니까, 비겁과 양인을 보면 처척과 부친을 극한다. 그러니까 비겁과 양인은 재성을 극하니까 남자한테 처첩이나 부친이 되는데, 그것을 극한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삼명통해에서는 육신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음양은 어떻게 배합이 되어 부부가 육친을 이루는 것인가? 이것은 갑이 을을 보면 누이가 되고, 이거 좀 다르게 얘기하죠. 갑이 을을 보면 누이가 되고, 을이 경금의 처가 되며, 정제니까 병화는 정화가 누이가 되고, 정화는 임수의 처가 되며, 무토는 기토의 아우가 되고, 기토는 간목의 처가 되며, 경금은 신금의 아우가 되고, 신금은 병화의 처가 되며, 임수는 계수가 아우가 되고, 그죠? 임수는 계수가 아우가 되고, 무토의 처가 되며, 일음일양이 배합하여 부부가 되는 것이고, 일음일양이 배합하여 부부가 되는 것이고, 부부가 되고 난 후에 부자지간이 생기며, 부자지간이 된 연후에 형제자매가 생긴다. 그래서 육친은 부모, 형제, 처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명통해에서는 육신의 범위를 부모, 형제, 처자로 한정하여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면서 육신의 범위를 확대하여 설명한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육갑은 기를 아내로 맞아 처로 삼고, 여섯 개의 육갑은 뭐예요? 여섯 개의 갑이죠. 여섯 개의 갑은 뭐가 됩니까? 육갑은 갑자, 그쵸? 그 다음에 갑인, 그 다음에 갑진, 그 다음에 갑오, 그 다음에 갑신, 그 다음에 갑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된 거죠.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이것이 육갑이에요. 이 육갑은 기, 예, 기로서 갑기합도 되지만 목국토로서 정제가 되잖아요. 내가 극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내가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아내로 맞아 처로 삼고 갑기합하여 생하는 갑기합해서 생하는 경과 신을 자식으로 삼는다. 그러니까는 육갑은 기토를 아내로 삼고 이 기토가 생하는 토생금하는 경금 신금을 예, 간목 입장에서 자식이 되고 기토 입장에서도 자식이 된다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생하는 오행이지만 내가 생한 오행이 경금과 신금이 되니까 어떻게 된 거야? 금극목하죠. 간목을. 그러니까는 내 처가 낳은 자식이 결국 나를 이렇게 치는 거죠. 나를 극하는 거. 그래서 갑기합하여 생하는 경과의 신을 자식으로 삼는다. 남자는 극하는 간을 취하여 후사를 있는 것으로 삼고, 그러니까 자신을 극하는 거. 여자는 생하는 청간을 취하여 자식으로 삼으니 기는 경신의 어미요. 그렇죠? 토생금 했으니까 경신의 어미는 기토죠. 경신은 또 기의 자식이다. 경이 을을 아내로 맞아 처로 삼으면 을경합해서, 그렇죠? 을경합해서 이 을목이 병과 정을 목생화해서 낳는다 이거죠. 생한즉 을경은 병정의 부모요. 그죠? 을경은 이 병화와 정화의 부모가 되는 거죠. 을목 입장에서는 목생화가 되고 경금 입장에서는 나를 극하는 극하는 오행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거죠.
다시 자 을경은 병정의 부모요. 경이 부가 되고 을이 모가 되니 을경합이 된 거니까 나를 생하는 음간을 모로 삼고 그렇죠? 목생화를 모로 삼고 내가 극하는 양간을 부로 삼으며 나를 극하는 관을 자식으로 삼고 이거는 경금 입장에서 나를 극하는 관을 자식으로 삼고 내가 극하는 죄를 금극목해서 을경합이니까 금극목으로 내가 극하는 죄를 서로 삼으며 견조 응하는 것을 형제 자매로 삼고 견조 응하는 것은 같은 비경법들을 얘기하는 거죠. 철을 생하는 음간을 장모로 삼으며 그러니까 장모는 뭐가 되는 거야? 을목을 생하는 거니까 임수가 됐죠. 임수계수. 그렇죠? 장모로 삼으며 그러니까 처가 극하는 양간을 장인으로 삼고 그러니까는 을목이 극하는 게 무기토죠. 토가 재성이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아버지가 나한테는 장인이 된다. 나의 여식을 극하는 것을 사위로 삼고 내 자식, 딸내미를 극하는 것을 사위로 삼는다. 식신을 손자로 삼으니 나머지 육신도 모두 식감 변화의 취용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여기까지만 해고 한번 살펴봅시다. 육신의 도식을 설명을 해주면 뭐냐 하면 이거야. 일단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 이게 갑기합이 될 수도 있고 을경합이 될 수도 있고 병신합이 될 수도 있고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양이고 그렇죠? 얘는 음이에요. 그러면 둘이 만나서 결혼했어. 그러니까는 기토 입장에서는 간목은 나를 극하면서 나랑 음양이 다르니까 내 정관 남편이고 간목 입장에서는 내가 극하는 토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로서 내 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둘이 만났어. 플러스로 만났어. 만났는데 이 기토가 토생금에서 뭘 낳냐면 경금과 신금을 낳았어. 경금과 신금을 낳았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내 처가 낳은 자식이 곧 내 자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처가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인데 나를 극하는 거죠. 나를 극하는 게 내 자식이 되는 거죠. 나를 극하는 걸 자식으로 삼는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기토를 내 처를 낳아준 사람이 뭐야? 병화죠, 정인. 그렇죠? 병화예요. 이게 정인이죠, 정인. 정인이고 그 다음에 기토 입장에서는 내 엄마의 남편이 뭐예요? 계수가 되죠. 계수. 극하는 거니까 서로 이렇게 짝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토국수가 되죠. 그러니까 재성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짝이 만나지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간목을 생해주는 게 개수죠. 개수. 이게 정인이에요. 근데 내 남편의 어머니, 나한테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인데 이 시아버지는 이 개수랑 짝이 돼야 되니까 무토가 되겠죠. 무토. 이 개수의 정관이니까 토국수여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 사람 간목 입장에서 이것도 편제.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를 생해주니까 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갑기합을 했잖아요. 갑기합을 했어. 그럼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 병화가 뭐예요? 목생화 식신이죠. 식신. 그래서 식신이 장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목 입장에서 내 처의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수생목 해주잖아요. 이렇게 수생목 해줘. 그러니까는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 그러니까는 남자 입장에서 내 처의 부모는 식신과 정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자 입장에서는 내 남편을 낳아준 엄마를 내가 토국수 하니까 이게 편제가 되는 편제.
그러니 예,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기겠어요? 절대로 못 이겨요. 절대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 시어머니가 편제가 돼. 그래서 시댁을 편제라고 하고 그다음에 처갓집을 식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아버지는 나와 같은 비건겁제가 되는 거죠. 비견겁제. 그죠? 나와 같은 토이기 때문에 비겁이 되는 거죠. 형제자매와 같은. 그래서 시아버지가 내 편을 많이 들어주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겁제 역할을 하는 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렇게 어, 친모 입장에서 이게 여자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음, 이 금이 이게 화가 금을 극하는 거잖아. 화극금. 음, 화극금 하니까 어, 여기서는 내가 화극금 하니까 재성이 되는 거죠. 재성.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재성이 되는 거죠. 재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손자 손녀가 되는 거죠. 손자 손녀가. 그 다음에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생수를 하잖아요. 금생수. 금생수를 하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인성이 되는 거죠. 인성. 그렇죠? 인성이 손자 손녀가 되는 거고. 재성과 인성이 손자 손녀가 되네요. 그렇죠? 금생수 금생수. 그럼 여기 이 친가 쪽은 외가 쪽 말고 친가 쪽은 어, 금생수 하니까 나를 생해 주니까 인성이 손자가 되고 인성이 손자가 되고 그 다음에 토생금 하니까 식상이 손자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한테는, 친할머니한테는 손자, 손녀가 인성이 되고, 친할아버지한테는 식신이 되고, 외손자 입장에서의, 처갓집 입장에서는, 어, 재성이 손자가 되고, 인성이, 예, 또한 그, 된다. 손자, 손녀가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그 외에도 계속 확장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펴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것까지만 해야지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평진전에서 육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궁을 나누어 배합한다는 것은 곧 연, 월, 일시의 위에서 아래로 조상, 부모, 아내, 자식을 배합하는 것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지에 서로 배합하는 것이 적합하고 자리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궁성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사용하는 신이 정인에 배합되면 어머니가 되고 내 몸이 출생한 곳으로 나를 상생하는 것을 취한다. 현재는 나의 극제를 받는 것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가? 그것은 편제는 모의 정부가 돼서 어머니의 정부가 돼서 정인이 어머니 즉 편제는 아버지가 된다. 정제는 아내가 되고 나의 극제를 받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자평진전은 연지를 조상으로 월지를 부모로 일지를 배우자로 시지를 자식으로 각각 배속하고 지지를 위주로 하면서 조상과 부모, 배우자, 자식을 판단하고 배속된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것은 연애자평과 삼명통해에서 설명하고 있는 육신 개념보다 더 진보된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자리공의 의미가 사주 분석에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주기 때문이다.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전 명리학에서 설명하는 육신이 주로 육친에 관한 설명이지만 한국의 현대 명리학에서는 육신에 대한 개념을 사람과의 관계에 머물지 않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1963년에 출간된 백영관의 사주정설에서 설명하는 십성의 개념이 2000년대 초반까지 주류를 이루었다. 그래서 사주정설에 기록된 십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까지도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비견은 형제, 친구, 조카.
남편의 첩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비견의 특성으로는 양자, 분가, 독립, 이별, 분리 등이다. 자존심이 강하고 가단, 독행하여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여 타인과 불화쟁론에 빠지고 나아가 비방분리를 초래하기 쉽다. 심성이 고독하여 사회에 나가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싫어한다라고 설명한다. 자, 겁죄는 비견과 같이 형제, 이복 형제, 남편의 첩을 표시하는 육신으로서 교만불손하고 쟁투, 폭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인을 너무 낮춰보는 버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가 서로 상극하여 배우자가 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야망만 커서 투기와 여행을 바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손재 파산하고 이산, 고정을 초래하기 쉽다. 사주 중에 겁재가 많으면 남녀 공이 배우자와 자녀를 극해하고 형제, 자매, 친구 간에 불화를 일으키기 쉬우며 세상의 불신 및 비방을 초래하기 쉽다고 설명하고 공동사업 등에는 가장 부적합하다라고 어, 암시하고 있다. 식신은 남자에게 장인, 장모, 조카 및 손자를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자식 및 친정의 조카를 의미한다. 식신은 그 특성의 의식주가 풍부함을 의미하고 소, 독, 복록, 자산, 가재 등이 윤택함을 나타낸다. 또 신체가 풍비하고 성질이 명랑하고 화창하여 그렇죠? 화창하여 복록이 많다. 그러나 일면 앉아서 자식들의 공양을 받는다는 뜻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사업을 경영하기에는 힘이 모자라는 유감이 있다. 인의와 도덕의 이념이 깊고 자녀와 인연이 많은 것은 이 육신이 좋은 점이나 심미적 성능을 가지고 가물을 즐기는 반면 색정에 빠지기 쉬운 결점이 있다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렇게 휘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상관은 조모 또는 외조부를 나타내고 남자에게는 첩의 어머니, 여자에게는 자식들을 의미한다. 상관은 교만하여 사람을 얕보는 특성이 있고 그래서 비록 내심은 온정을 품고 또 예술적 소질이 있더라도 타인의 오해와 비방을 받기 쉬우며 세인의 반대, 방해, 경쟁, 실권, 소송 등을 야기하기 쉽다. 만약 사주에 인수 또는 편인이 있으면 이상과 같은 흉조는 제압되며 무사하나 비견 또는 겁재가 있으면 상관의 특성은 더욱 증가된다라고 설명한다. 현재는 남자에게는 아버지와 첩 또는 처의 형제들을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의미하며 사주에 있는 편재는 손자를 의미한다. 이 편재의 특성은 강인하고 개방적인 정신이고 또 변칙적이거나 독특한 태도를 통해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점이 있으나 자성이 담백하고 꾸밈이 없다. 일견 제복이 많은 것 같아도 단순히 금전의 출입이 빈번함을 의미함에 불과하다. 의로운 일에는 돈을 아끼지 아니하며 돈복과 여자복은 많으나 반대로 이로 인하여 재화를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할 일이다. 남자는 풍류심이 있어 외첩을 두거나 연한을 당하기 쉬우며 여자는 아버지 또는 시어머니로 인하여 고생하는 수가 많다. 남녀 불문하고 타향에 나가 출세하는 경향이 많다. 식신 또는 상관이 있으면 이와 같은 특성은 더욱 강해지나 비견이 있으면 약화된다라고 설명한다. 정제는 백부 또는 백모를 표시하며 남자에게는 철을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시어머니를 의미한다. 또 정제는 명예, 번영, 자산 또는 신용을 의미하고 복록과 길상을 나타낸다. 그 정신은 정의와 공론을 존중하고 시비를 분명히 하며 의협심이 강하다. 그리고 명랑하여 주색을 좋아하며 결혼 운이 좋은 반면 색정에 빠질 염려가 있다. 즉 정제가 있으면 양처를 얻어 복록을 누리나 정제가 많으면 여색으로 인하여 파제하여 생모를 극하고 생가를 계승하지 못하기 쉽다. 사주 중에 겁재가 있으면 이와 같은 길상은 허무하게 되나 식신이 있으면 경사와 복록이 더욱 증가된다. 현관은 일명 7살 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남자에게는 자식 또는 백모, 조부, 사촌 형제 등을 표시하고 여자에게는 정혼외의 남편 또는 남편의 형을 의미한다. 현관의 특성은 권병, 왕강, 투쟁,
성급, 흉폭, 고독 등이다. 사람에 따라서 권력을 믿고 행패를 부려 비난을 사는 경향이 현저하나 협계가 있어 여러 사람의 두목, 군인 또는 협객이 될 가능성이 많다. 오늘날 대기 또는 대부하는 사람 중에 편관이 있는 사주를 가진 이가 많다. 사주 속에 식신이 있으면 흉폭 등의 편관의 특성은 억제되어 길상만을 초래하나 편자가 있을 때는 특성이 억제되지 않고 더욱 증가된다라고 설명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정관은 남자에게는 자식과 조카를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정부와 조모를 의미한다. 특성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지 발신 하며 장상을 존경하는 등 존경하는 것 등이다. 또 가계와 정통이며 가계와 정통이라고 할 수 있고 명예 및 신용이 있다. 정관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자비심이 많고 용모 단정하고 인품이 순정하다. 이와 같이 정관은 길상을 나타내는 욕심이나 사주에 너무 많을 때는 오히려 공공을 면치 못하여 여자는 일부 종사하기 힘들다. 사주에 정제 또는 편제가 있을 때는 길조가 더욱 증가되나 상관이 있을 때는 길조는 사라지고 오히려 권위 및 명예가 손상되고 상속 및 자식에게 해로운 일이 생긴다라고 설명한다. 편인은 계모 및 유모를 의미하고 남자에게는 처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형제를 나타내고 여자에게는 어머니의 형제를 나타낸다. 이 육신의 특성은 복수를 해치고 식신을 파극한다. 이것을 편인을 도식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편인은 또한 파제, 실권, 병제, 이별, 고독, 방명, 생난 등을 의미하고 주로 사주에 편인이 많으면 어떤 형태로든 불행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또 성질도 처음에는 부지런하나 곧 권태를 느껴 나중에는 태만해져서 매사를 용두사미로 끝내기 쉽다. 도량이 넓으나 변덕이 많은 단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인수는 남자에게는 어머니 및 장모를 의미하고 인수는 정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인은 남자에게는 어머니 및 장모를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어머니와 사촌 형제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남녀 공유 손자를 의미할 때도 있다. 인수는 지혜, 학문 및 총명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인수가 있으면 자기 멋대로 하는 결점도 있기는 하나 인의를 알고 자비심이 있으며 또 종교를 경신하고 군자 및 대인의 품격이 있다. 또 정렬가 대인의 군자 및 대인의 품격이 있다. 품격이 있으며 그 자질이 온후하고 단정하여 신망을 얻으며 자산풍부, 복수쌍전, 무병식재, 산업진흥, 가도변형, 생애안락 등의 경향이 있다. 사주에 정제가 있으면 이와 같은 길상이 감퇴되나 정관이 있으면 길초가 더욱 증가된다라고 설명한다. 여기까지가 육신에 대해서 고전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육신에 대해서 더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